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인천에 합격한 삼수생이고요. 재작년부터 이제 조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천에서 지냈고, 좀, 20살부터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라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수업을 처음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의지를 하고 좀 용기를 갖게 됐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게 돼서 이번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 공부했던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선생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고, 그냥 어떤 좀 뭐랄까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좀 더 갖고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초수일 때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대학원 가고 논문을 쓰면서 시험 전날까지 그 논문 컨펌을 받느라고 좀 어려웠는데 한 7월 중순부터 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중국미술사 얘기를 막 듣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화로는 정말 엄청 부담스럽고 왔는데 너무 좀 기가 많이 죽어서 다른 분들은 뭐 교재랑 막 커피 놓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위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험이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기 커트에서 한 4.6점 정도 낮아서 안 됐는데 저는 되게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바로 집에 가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할 때 6개월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6개월에 그 공부했던 것 덕분에 그 이후에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좀 그걸 좀 이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자신있게 내가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직을 하면서 또 다시 회사에서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나 뭐 이런 웹 디자인을 좀 했기 때문에 일을 좀 열심히 했어요. 일은 제 삶에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때 다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그때마다 좀 이렇게 뭐 학원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많이 좀 힘을 얻었지만 교수님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이제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못해요. 그렇다고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저는 좀 약간 공부에 대한 체계가 없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을 찾고 스터디 원들한테도 좀 도움을 구했었는데, 그때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하던 그 재수 한 4월달, 5월달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배웠지만 교수님께서 메타인지를 활용한 암기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방법을 계속 써서 암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구조적인 틀을 잡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이 책을 보고 어떤 영역을 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그냥 완성된 구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론서, 기본서를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암기장, 단어장, 정리장이 없고 기본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너덜너덜해지고 막 보기 흉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베고 자고 들고 다니고 막 이게 막 노랗게 변할 정도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도 시험장에 갔을 때 항상 보던 익숙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저는 되게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를 했고,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뭐 머리 말리는 시간, 뭐 퇴근하는 시간, 그 시간 활용해서 계속 이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이나 뭐 다른 그 참고도서에 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뢰를 했고, 제가 만드는 구조화된 그 내용보다
엄청난 그 교수님의 완성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서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짬을 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더라도 그냥 습관처럼 항상 그 동선 안에 책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저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전 지금 중학교에 기간제로 있는데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학교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회사는 저는 야근을 거의 밥 먹듯 하고 주말에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 가장 좋고 에너지가 많은 거를 다 낮에 써버리고 집에 오면은 거의 녹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래도 칼처럼 퇴근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여러분들이 꼭 그 메타인지를 활용한 암기법을 꼭 물어보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하던 5월 말에 그 롤링 페이퍼를 하는 그 활동이 있었어요. 토요일 수업 외에 또 공부를 더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많아서 교수님께서 어떤 추가적인 강의를 이제 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교수님 이제 서로에게 그 되게 다들 모르는 사이이고 좀 어색하고 사실 자기 공부에 바쁘기 때문에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모둠식으로 이제 앉게 되고 이제 롤링 페이퍼를 이제 돌리는 활동을 했는데 합격하면 이거를 펴보기로 다들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저희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종이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막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받을 때도 되게 감사했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었구나. 좀 너무 혼자 욕심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담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쑥스럽지만 이제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말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활동들 있으면 꼭 참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차를 했을 때는 제 2차는 준비를 사실은 초수 때밖에 못했어요. 초수 때는 당연히 합격이 안 된 걸 예상했고 했지만 2차를 끝까지 좀 재밌게 했거든요. 그때 안 했다면 제가 아마 이번 2차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 일을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1차가 끝나면 바로 학교 활동, 뭐 행사에 무대 제작하고 뭐 다른 분들이 뭐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의뢰를 맡기시면 제가 그걸 다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안 되면 또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2차가 됐고 하면서 한 또 4, 5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제가 1차 때 했던 초수 때 했던 그 2차 자료들을 다 꺼내서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도 다시 듣고 교수님이 그 평소 수업할 때 하시는 모든 판서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재밌는 얘기들도 다 사실은 다 수업에 그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많이 필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반응이나 손짓, 눈빛, 표정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캐치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면 2차 때 그게 굉장히 그 개인 자료를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서와 그리고 저희가 마인드맵하고 심화 꼭 항상 분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시길 좀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남의 편지이긴 한데 막 뭉클하네요. 읽으면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이 프로그램 괜찮네, 그죠? 근데 합격한 분들도 있네, 여기에. 이분은 인천에 근무하는 분인데, 지금? 이분은? 네. 응. 이분도 그렇고. 좋은 프로그램이네, 이거. 누가 만들었니? 근데 뭉클하네요. 이거 내가 못 읽겠다. 너무 울 것 같아가지고. 허수미 선생님인데, 이제 사실 옆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지적을 하고 없을 때 칭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앞에 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 칭찬하는 거고, 없을 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을 때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칭찬을 막,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그렇긴 한데, 혼자 일 다 하고 기간제 하고 뭐 근무하면서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럼 보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대단하니까 내가 어떻게 좀 뭐 도와줄까, 뭐 어떻게 너 정말 열심히 하시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 때문에 또 본인이 약해질까봐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게 대해 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다지 따뜻한 말도 많이 못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도 힘든 것 표시 안 하고 뭐 열심히 외우더라고. 외우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외웠는데 어느 순간 또 일하면서 안 외우고 그래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랬고, 하여튼 고마운 존재예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분한테 뭐 궁금한 거나 물어볼 거?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편지는 개별적으로 좀 보시고, 인천 근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10월, 11월 달 원서 접수하고 이럴 때쯤에 그 지역을 응시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쪽지나 이런 걸 하시기는 하는데, 단 우리가 유의할 점, 이분은 한 명인데 한 명이 쪽지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쪽지 보내면 이게 또 난감해지겠죠. 그러니까 생각 잘해서 꼭 정말 필요하고 아쉬울 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선생님, 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대전에 합격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저는 일단 아까 먼저 소개했듯이 아기 엄마고요. 아기가 지금 돌 지나서 15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울산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2년 뒤에 아기 낳고 이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차 현직 교사고요. 이제 뭐 제가 합격 수기도 울산 합격 수기 적을 때 너무 영혼을 바쳐서 적어가지고 그냥 자세한 건 합격 수기 보시면 되긴 하는데, 오늘 제가 한 2년 그거 다시 쳤잖아요, 시험을. 그러면서 좀 제가 좀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 다음에 합격해도 돼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절실하시고 나름의 다 사정들이 있고 다 인생의 짐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재입력 결심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1년 아니면 저는 공부를 4년 했거든요. 근데 합격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저보고 다시 치래요. 그럼 남자로 치면 군대를 다시 가라는 소리예요. 너무 싫어서 이게 이 재임용 결심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 이제 재임용을 친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합격을 했는데 네가 운으로 교사가 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재평가받는 그런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 엄마 뭐 다시 친대, 근데 애기 엄마가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조금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늘의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마인드 대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역사예요, 역사. 소수 때 제가 여기 서울 지역의 대학원에 나와서 이제 여름에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 공부해가지고 부산을 쳤는데 8개월 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됐어요. 떨어졌고요. 근데 떨어졌고 일단 재수 때는 잘 보이세요? 수업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때는 어디를 쳤냐면 대구를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이 안 뽑는 거예요. 안 뽑으니까 가까운 대구라도 치자. 그래서 대구를 쳤는데 여기서는 이때는 3차까지 있었어요. 3차까지 있는데 최종에서 안 됐어. 안 돼서 멘탈이 붕괴가 돼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지금 신랑이죠. 남자친구한테, 나 학교 갈 때까지만 기다려줘.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발 결혼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전 구제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삼수네요. 삼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갔는데, 또 이때는 울산이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을 쳤어요. 근데 이때는 서울을 가려고 친 게 아니라 제가 이때 시험을 안 쳐버리면 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 건데 이때는 그냥 아주 편한 마음으로 대구 직강을 왔다 갔다만 했어요.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당연히. 이때는 1차도 안 됐어요. 제가 실험해 봤잖아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수예요.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때 다행히 울산을 뽑는데, 4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됐어요, 최종에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철회. 그래서 재임용 해서 이제 대전이거든요. 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너무 한 5년을 달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재수, 사수, 재임용 이렇게인데 이제 제대로 공부했을 때는 1차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쌤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만 들었는데 쌤 수업만 딱 들으니까 이게 공부 방향이 맞고 또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게 맞다,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공통점이 이때까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 다들 어디 사세요? 도서실 안 하세요? 도서관에 사시나? 하여튼 독서실에서 하니까 이렇게 책장 넘기는 것도 눈치 주고 포스트잇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조심해 주세요. 그러고 또 누가 옆에 감기가 걸리면 내가 옮을까봐 너무 짜증나고 또 뭐지 또 왜 이렇게 추워 또 그래서 난방도 막 잘 안 해주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집에서 독서실 책상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만 공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도 공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독서실에 하니까 배가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앉아있으면. 그러면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도 걸리고. 그래서 집이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쉬었어요. 학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날리고 쉬고, 이제 평일에는
작게 공부하면 4시간, 6시간인데 막판에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는 이제 10시간, 11시간을 공부했어요. 이때는 되게 스파크를 이제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엄마 이제 아기 낳아서 공부할 때는 사실 1, 2월에 지금 이렇게 제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기 낳은 지 2달 뒤에. 그래서 저기 김성민 선생님이랑 같이 그거 스터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렇게 오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합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2차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1, 2월 달에 오고 공부를 3, 4, 5, 6, 7, 8, 그러니까 확정, 최종 공고 날 때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이제 엄마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필요로 해서 뭐 아기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또 집에서 공부하니까 아기가 밖에서 울어요. 그러면 신경이 써요, 되게. 왜 우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됐고 또 아기 이제 분유를 떼면 이유식을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초기, 중기, 뭐 후기 이유식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신경이 쓰여서 8월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8월 이후부터 한 100일 동안 이제 저기 부산에 계시는 친정 엄마도 소환하고 여동생도 막 부르고 뭐 애기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논문 쓰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주변에 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이랑 암기하는 그런 시간 뭐라고 해야 되지? 효과적으로 하면은 다 합격을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까지는 그렇고 뭘 얘기해주지? 공부 방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잠깐만요, 조금 지울게요. 자, 이제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게 기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 공부하는 법이랑 두 번째는 암기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 기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1, 2월에 하는 거예요. 1, 2월에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다른 걸 하셨던 분의 거를 벤치마킹 했어요. 저 다른 합격자들 합격 수기 정말 밑줄 치면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저한테 맞게 제가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 옛날에 2002년 서술형부터 2005에 이제 작년 거까지 이제 제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중에 그러면 어떤 영역이 더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라 색깔이 서양 미술사고요. 초록 색깔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초록 색깔이 많잖아요. 그럼 표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현을 일단 우선 하고 그다음에 서양 미술사도 중요하니까 서양 미술사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행 평가나 이제 교육 과정이 하얀 색깔인데 이거는 항상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학이 이제까지 안 나왔다가 2017년에 나오고 이번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미학도 이제 슬슬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미학 공부도 못하고 예전에 한 기억으로 썼는데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되시면 만드시고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거 나중에 저 뒤에서 보시고요. 죄송한데 합격 수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만드는 건데, 일단 문제를 프린트하시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거 프린트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기출 문제를 좀 써야겠다. 네. 자, 첫 번째, 자,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분은 뭐 이렇게 좀 전체가 보이게, 영역을 나누셔도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린트를 다 했어요. 근데 연도별로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이제 좀 여력이 있으시면 영역별로 묶어도 되거든요. 근데 영역별로 묶으면 이게 표현인지 서양미술사인지 잘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어쨌든 이제 뭐 연도별이든 영역별이든 이제 오려서 연도별이면 오릴 필요 없죠. 오려서 이제 붙이거나 하여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거는 전공만 했어요. 전공만. 그런데 뭐까지 했냐면 디자인 공예까지 프린트했어요. 디자인 공예까지 프린트를 해서 잡아먹을 것처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프린트 한 거를 덜렁덜렁 갖지 말고 얘를 재본을 했어요. 재본을 해서, 이 재본집 많잖아요, 노량진에. 재본을 해서 얘를 기본서랑 같이 봐요. 근데 기본서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도 뭐 합격 수기 적혀져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니까 좀 그렇네. 어떻게 붙일 방법 없을까요? 네. 자, 이번에 그 실크 스크린이 나왔잖아요. 이 실크 스크린은 공파나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펴놓고 2002년부터 그 공파나가 나온 부분만 기본서의 연도를 이렇게 뭐 동그라미든 숫자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얘 공파나는 02, 09, 10년, 12년, 13년도, 올해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전에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석파나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파나가 나올 차례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공파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파나 쪽에 이제 표시를 하시고, 그럼 공파나에서 어떤 문제가 나는지 보시고 여기서 이제 비슷한 문장이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이제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딱 그으니까 실크 스크린만 3번 나왔어요. 그리고 스텐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스텐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 실크 스크린은 우선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1, 2월 달에 뭐부터 했냐면 이렇게 기출 정리를 하고, 남들이 틀렸을 때 제가 쪽팔리는 문제부터 해치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로헨펠트 5단계 못 외우면 쪽팔리잖아요. 그 틀리면 바보예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시고 이제 기본서에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이게 옛날에 또 사실 옛날에 했는데 하니까 한
두세 달은 걸리는 거예요. 뭐 더 걸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를 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엄마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표현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시험 끝난 그 2년간의 공백을 좀 잘 몰라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기출 보는 게. 근데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기출이 아닌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미술교육에 뭐 디프란시스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이게 기출이 안 나왔다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거든요. 그런 걸 또 잘 보셔야 되고, 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한 번 기출된 건 안 나오겠지 하고 저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저드 문제였거든요. 2014년에 저드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거 문제 내셔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도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올 거야. 나 안 해와야지. 안 했어요. 또 틀렸어요. 근데 2점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0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인데 그런 게 정말 이제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제 교수님 강의를 딱 들으니까 이제 파생이 확 되면서 진짜 내가 뭘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딱딱 정해지면서 이제 막 가속도가 붙으면서 엄청 7, 8월 달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까지를 한 5, 6월 달까지만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암기장 갈게요. 암기장은 사실 암기를 할수록 강해지세요. 엄청 강해지세요. 그리고 암기장이 저를 합격시켜요.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계시면 되는데 그 암기장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신랍주조법 나왔잖아요. 신랍주조법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신랍주조법이 나왔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기 이촌에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뭐 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남자친구 지 남편이죠. 데리고 가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거를 찍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진을 붙였어요. 이게 여느 그 인터넷이나 강론서에 떠도는 것보다는 훨씬 잘 돼 있어요. 이해가 쉽게.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앞에는 암기장에 붙이고 두 번째에다가 여기다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이제 아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하실 때 뭐 이제 그림만 보고 순서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이제 뒤에 다시 보면서 내가 뭘 못 썼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부터 했어요. 막 백지 쓰기를 했는데 1, 2월 달에 뭐 다 까먹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1, 2월 달에 해놓으니까 7, 8월 시작할 때 이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더 빨리 생각나요. 그래서 이거를 변신 로봇처럼 짜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체험 표현 감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다 외웠어요. 뭐 기능이랑 이런 거 다 외웠는데, 시험장 가서는 쓰긴 썼는데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하고, 주의하실 게, 그 암기장을 쓰실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할 때 제일 주의사항이 암기를 미루고 정리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나 너무 정리 잘했어. 오늘 공부 너무 잘했어. 근데 이러면 정리만 하다가 시험장 가요. 못 써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암기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인출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출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화 스터디나 뭐 말하기라든지 뭐 이제 백지 쓰기가 있을 텐데 백지 쓰기를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백지 쓰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었고 백지 쓰기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 정리 암기하고 1시간 뒤에 그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제 공부 딱 하고 바로 이렇게 해봐야지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에 하고 날아가요. 없어요, 머리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 온라인 스터디 하다 느낀 건데, 어떤 분이 백지 쓰기를 하긴 하세요. 했는데,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간 펜으로 자기가 이렇게 틀린 거를 이렇게 내가 뭘 못 썼고 뭐가 헷갈리고 뭐를 빠뜨렸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써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암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많이 많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2차예요. 2차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공부 시간이, 그 집중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2차인데요. 2차는, 이번에는 당연히 그냥 그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죠. 근데 예전에, 이번에는 그냥, 실기는 3월 달에만 갔어요. 3월에만 갔고, 그 준비는 1차 끝나고 바로 시작했어요. 실기 미술학원에 바로 갔는데, 이제 실기는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뭐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 혹시 여유가 안 되시면 그 스터디원 중에 최종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게, 시나리오 혹시 만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지도한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수업 순서. 학습 분위기 조성, 전시 학습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목표, 그다음에 전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이제 되도록 나는 학습 분위기 조성할 때 이렇게 할 거고, 전시 학습할 때는 이런 말을 쓸 거고, 이런 약간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면접인데, 면접은 여러분이 교육학을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학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피그말리온 효과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거는 생활 지도를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 지도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를 언급하면서, 바보 온달에 바보 온달이 한 나라의 장수가 된 것은 평강공주의 무한한 기대와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을 기대를 해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을 교육학 속에서 좀 집어넣고, 시책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집어넣고 이런 이렇게 암기장 같은 거를 하나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문제풀이는 저는 점수에 신경 안 썼어요. 전 점수가 이번에는 58점 맞았거든요. 58점인데 문제풀이 할 때 30 몇 점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교수님 문제에서 생기초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점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고, 또 복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내 점수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사람이 아까 인천 선생님께서 메타인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자기가 항상 현재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거를 자기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백지 쓰기를 하면 못 쓰면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 화가 나요. 분노가 느껴지고 좌절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머리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동기가 떨어지면서 좌절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활용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꼭 교단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볼 자료들이 많은데 내주세요. 내가 그거는 이따가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기출, 여기 지웠는데, 기출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1, 2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저분도 1, 2월 달에 좀 이걸 작업을 좀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 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초수 같은 경우는 제가 1월부터 계속 이제 1월 한 달 지났으니까 이 작업 하세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자꾸 했는데 출제 경향을 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선 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어제 어느 조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강론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이 강론서가 다른 말로 필독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참고도서라는 말이죠, 이게. 자, 그런데 이 강론서, 필독서, 참고도서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도 그렇고 이 책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자고요. 여러 가지 책이 있죠. 미술교육론, 미술교육 이해 방법부터 시작해서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뭐 많잖아요. 얘의 특성을 보자고. 얘의 특성을. 자,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보는 책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술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런 데서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걸 전문서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출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 그림, 우리가 말하는 도판 혹은 문장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요약해서 나와요. 자, 일단 얘네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도서입니다. 전문도서. 자, 근데 이 전문도서는 언제 여러분들이 알고 왔어야 되냐면 사범대학교 다닐 때, 교육대학원 다닐 때, 혹은 비사대로서 이제 그 학부 시절에 보고 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우리나라 구조가 이게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상태로 시험을 보려면 시험 보는 수험생이 꼭 봐야 되는 책 수험서라는 책이에요. 수험서가 바로 이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거. 요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되냐? 강론사 필독서는 뭐라 막 문장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수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요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서적도 말로 써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전혀 안 돼서 이거부터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말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 준비, 국어 공부 뭐 하는 식으로 세월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월 그냥 보내, 3, 4월 그냥 보내 이러다가 문제풀이가 되는 거야. 그게 좀 아까우니까 1, 2월 달에 기출 경향을 좀 파악을 해두면 어느 영역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 그러면 요 수험서를 놓고 그 경향에 맞춰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조금 더 시험에 가까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궁금한 게 나중에는 안 궁금해지고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많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녹아서 이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요만큼을 달성을 해놓으면 여기 달성하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들이 저절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 근데 지금은 이 전체가 안 보이고 전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하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도가 안 나고 공부를 안 되고 하는데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 대다수의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제 조별로 혹은 개인별로 보면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현재 성취하고 있는 정도가 조금 아쉬워. 근데 그 아쉬운 이유는 영역마다 경향들을 맞춰서 좀
이렇게 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더라도 현재 이러한 질문 혹은 또는 봤는데 까먹는 이런 상태들조차도 현재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괜히 내가 기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문제 있나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출에 맞춰서 하는 공부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기본서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옆에서 보다가 아주 정말 징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인데, 저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펼쳐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단어장 활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되고, 부산에 이제 저분하고 같이 이제 언니 동생 할 만큼 친한 분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제가 부산 강의 갔을 때 날짜 맞춰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알고 이렇게 지내요. 전 이게 이제 보람인 것 같아. 어떤 분은 저 밑에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결혼하는데 그 신부가 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그렇게 막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힘겹게 일하는 저에겐 보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이제 좌판 벌려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분 나와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로 합격한 경기도 수석 김성민입니다. 우선 저는 교수님이랑 작년 2017년에 조교 생활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일단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제 점수랑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전공이랑 교육학 그리고 2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1차가 더 중요하시고 가깝게 느껴지실 테니까 저는 1차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서울을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초수 때는 교육학이 정말 망했어요. 10점이 나왔어요. 이때 이유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제가 해석을 이상하게 하거나 문제를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답을 완전 딴 거로 쓴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전공이 6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컷에서 2점이 낮아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학에 이를 갈고 재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재수 때는,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학을 19점을 맞고 전공을 63.33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컷보다 한 12점인가 13점이 높았고, 그 다음에 2차는 실기를 40점 만점에 각각 4과목 10점씩 해서 31.94. 그 다음에 면접이 저희가 집단 토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40점 만점에 39.5. 그 다음에 실연과 수업 나눔, 이거는 20점 만점에 19.71을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2차를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경기도 응시도 처음이었고, 제가 자신감이 좀 없고 소심한 성격인지라 면접과 실연에 정말 너무 떨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개인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피드백도 다른 어느 선생님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기 전에 자기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스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제 성격, 뭐 제 스타일, 그냥 좋은 사람 거 따라도 해보고 암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외워도 보고 했는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성격은 일단 장점은 암기가 좋은데 그리고 계획적인 성격이라는 거, 그리고 단점은 암기를 좀 이해보다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스타일이어서 적용이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잠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이걸 성격은 솔직히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 계획적인 걸 좋아하면 집에서 제가 체력이 또 안 좋아가지고 집 근처 독서실을 다니면서 매일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게 저한테 맞기 때문에 막 장소도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뭐가 단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잠이 많아서 중간에 잠도 잤어요. 잠을 잘 때 타이머를 맞추고 자는. 이런, 저희가 토요일에 하루 나오지만 금요일이나 오히려 더 주중에 계획이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보내실지는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바꾸려고 하시지 않고 그거를 공부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공은 일단은 교수님 강의 중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강의처럼 저도 기출분석 강의가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1, 2월에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셔서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부만 찍어 왔는데 여기 왼쪽에 이론이라고 써 있고 비평, 발달, 저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영역 안에 어떻게 나왔는지 2010년부터 17년까지 누가 정리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온 거 아니면 최근에 16년, 17년에 안 나왔는데 이전에 많이 나온 거를 위주로 계속 점점 공부하는 양을 압축시켜서 했고요. 이 외에도 안 나오거나 이제 전혀 다루지 않은 것도 필수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강론서나 교수님 기본서에서 안 나온 내용을 추가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 칠해놓고 체크 쳐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왔거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출제 빈도수가 높거나 최근에 나오지 않은 거를 위주로 표시를 제가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나올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생각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데는 최근에 비평이 안 나왔었죠. 그리고 발달도 최근에 안 나와서 매우 중요하게 했는데 이 올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기출 분석을 되게 좋았던 게 시험이 뭔가 양이 엄청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뭔가 정보의 바닷속에서 저희가 좀 헤엄치는 기분이 드는데 일단은 시험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키워드랑 이 키워드는 이제 객관화된 단어예요. 사전이나 이제 뭐 강론서에 있거나 교수 기본서에 압축되어 있는 이 단어로 쓰셔야 채점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데 다른 의미, 혹시 아니면 쉬운 말이나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 의미는 비슷해요. 그래도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랑 답을 맞춰봤는데 정말 유사하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랑 점수 차이가 10몇 점이 아래로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자기 용어로 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교수님 나중에 모고 풀이나 문제 풀이 할 때도 답안 보면 되게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을 거예요. 그게 교수님 채점할 때 이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부 내용도 익숙해지라고 이걸로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랑 객관화된 단어, 이거는 뭐 사전이나 이런 책들 안에 있으니까 이걸로 외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게 그 관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항상 놓쳤는데 관점. 이 두 가지로 저는 모든 공부를 했어요. 단어장이나 책을 볼 때나 강론서, 사전을 볼 때 이걸로 다 본 거예요. 이걸로 뭐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관점을 제가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옆에다가 나눠서 적었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있다. 이게 사전인데
여기 보면 드리핑이라는 단어가 도구, 그러니까 이렇게 줄글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제가 밑줄을 쳤고, 주요 작가들 에른스트나, 그리고 밑에 뭐 효과, 그 다음 목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험 관점이고 채점이 되는 주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전이나 모든 책을 읽으실 때 이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더 기억에 남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건 그냥 줄이 안 쳐져 있을 때 그냥 보면 줄글이지만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관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데칼코마니를 제가 사전 공부를 안 해서 제 용어로 썼다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전에 대한 공부를 올해 1월 정말 첫째 주부터 나와서 했어요. 1월 3일에 불합격 발표가 났는데 1월 7일부터 나와서 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전이나 강론서 공부하실 때 이 방법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어장에 옮기는 거죠. 저는 단어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 분석 강의 때 출제 관점뿐만이 아니라 막 파생을 해주세요. 문제, 만약에 이게 기출 문제라고 하면 막 파생을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교수님이 1월 강의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시겠지만 저는 기출 분석 강의가 가장 관점도 잘 잡아주시고 파생 문제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더 공부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스파트도 올리고 좋았던 것 같고, 저는 단어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출 교수님 모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단어장은 이렇게 제가 저는 공부 스타일이 이렇게 타이핑된 글을 보면 안 외워지고 제가 꼭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이어서 사전을 보고 이거 아까 방법이랑 똑같이 제가 나눴어요. 줄거를 시기, 나라, 용어, 배경, 목적, 작가 구분해서 다리파, 청기사파 있고 영향 이런 식으로 유목화를 시키면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든지 딱 인출이 잘 될 거예요. 만약에 목적을 물어보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야수주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파는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봄, 여름에 시간 좀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정리를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 공부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유파를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화중심 감상법도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거는 교수님 거의 책에 있는 걸 가져오긴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이제 모고에서 더 알려주시는 내용들까지 밑에다가 적거나 옆에다가 적거나 해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장 안에 기본서 내용, 심화서 내용, 그다음에 모고 내용, 강론서 내용을 다 합쳐서 그것만 계속 돌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큰 주제 안에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던 게 선생님들이 좀 보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고 때는 제가 작년에 모고는 그냥 모고 자료만 계속 쌓아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영역별 내주시는 모고는 영역별로 돼 있어서 딱 보기가 좋은데 이제 실전 동영에서는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목차만 제가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기는 동미사 파트이긴 한데 글씨는 못 써요. 그래서 여기 그냥 중국 도자기에서 뭘 내주셨는지, 그리고 형호 필뽑기, 아니면 이병, 그 다음에 장조, 김병구 이렇게 내주셨던 문제거든요. 이거를 영역별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10주, 만약에 9월 10주차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영역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영역에다가 이걸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유목화식 여기 나눠가지고
미교론 피면 미교론에 내주셨던 문제들만 딱 모든 영역들 내용까지는 처음에 적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단어장에 다 옮겼고 이렇게 목차만 한 다음에 제가 이것만 보고도 답이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 암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뭐 강론서 내용 뭐 복사할 거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다 단어장에 하기 좀 힘든 것들 그런 건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전 단어장이랑 이거랑 그다음에 사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전도 이거 누가 자료 주신 건데 교수님 그 카페에 들어가면 필수로 외워야 되는 사전 용어 목록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1월 첫째 주부터 외웠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쓸 때 객관화된 단어로 쓰려면 사전 용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방법으로 읽었어요. 계속 키워드 밑줄 쳐가면서 반복하고 그리고 이런 건 뭐 반대되는 뜻, 이거는 뭐 유사한 의미, 색깔 뭐 약간 다르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계속 시험 전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 사전 용어가 정말 많은데 일단은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정해주신 그 목록표를 추천해 주셔서 그것만 일단 처음부터 공부를 했고 나중에 공부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추가되는 단어들은 선생님들께서 사전 보시면서 추가로 적고 읽고 하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키워드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관점을 못 잡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미리 합격한 인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전, 그다음 강론서, 기본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을 올해 되게 많이 봤어요. 사전은 현대미술 용어 사전이랑 3개 그것만 봤고 그다음에 강론서는 한국미술문화의 주황색 책 그거 한 권 보고 서양미술사는 젠슨 서양미술사 그거 한 권만 봤어요. 그 필요한 내용은 거기 펼쳐봐서 그냥 보면 되고 저는 막 깊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스타일보다는 암기를 잘하자. 이 시험에 맞는 난이도에서 암기를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막 깊게 파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임용 수준이 곧 이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위주로 책을 읽으시거나 모든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잘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암기 방법은 반복이랑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 때 제가 나름 암기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잘 까먹는 거예요. 사람 기억은 2주래요. 그래서 2주 있으면 저녁에 다 까먹게 된대요. 누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상담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본지 그래서 너무 좌절감도 크고 분명히 다 외웠던 거예요. 선생님도 똑같이 경험하시게 될 건데 진짜 정말 줄줄줄 막 몇 초 안에 대답했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키워드도 하나 둘씩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까먹는 거는 당연하고 시험 전까지 외워가면 되고 차라리 지금 까먹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위로하시면서 하셔야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는 제가 이런 아까 알려드린 미교로는 뭐 학자별 목적, 방법, 평가, 영향, 디자인 유파는 배경, 생산 방식, 주장점, 의의, 그다음에 주요 작품과 디자이너, 한미사는 시대별 뭐 고분이나 공예, 회화, 조각, 건축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중요한 관점들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계속 암기랑 모든 정리, 시험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저는 백지 쓰기랑 메타인지를 했는데 백지 쓰기 할 때 글씨가 예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만약에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 A4 용지를 보면 지렁이 글씨로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손으로 인출되는 과정일 뿐이지 이미 머리랑
말로 정확하게 말하고 이거는 그냥 손짓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빨리 돼요. 모든 글씨를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느리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머리랑 말로 빨리 하고 손으로는 그냥 쓰는 흉내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메타인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글을 보고 키워드 중심으로 보고 덮었다가 떠올려 보고 써보고 만약에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그것만 체크를 하면 나중에 그거가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신기한 게 그 단어만 안 외워져요. 다시 제가 1년 뒤에 단어장을 작년부터 한 건데 제가 잘 안 외워지는 건 연필로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또 모르면 또 모르면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단어만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유독.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외우면 다 외워져요. 그러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했어요. 제가 특히 안 외워지는 단어를 표시하고 잘 외워지는 거는 빨리 넘기고 본인들이 좋아하시거나 잘하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문제풀이 할 때 저희가 이제 4월에 모고 보시고 6월, 7월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실 텐데 푸실 때 점수가 낮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진짜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께서는 공부할 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운 심화 내용이나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을 모고 때 처음 내시는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틀리거나 모르는 내용 나왔다고 내가 여태까지 무슨 공부를 했지? 바보 멍청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계속 공부할 거리, 똑같이 이 공부했을 때처럼 이 공부할 내용이네 하고 받아서 그 다음 주까지 그냥 완벽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때 만약에 제가 1주차에서 5주차까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주차만 암기하면 안 되겠죠. 그 5주차까지 했으면 그 전주로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가서 전에 게 계속 까먹지 않도록. 제가 3주차까지 공부하고 1주차가 생각 안 나서 멘붕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전 것까지 계속 리마인드 시키시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꼭 배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풀 때 오픈북 하지 마시고 실전처럼 푸시는 게 진짜 선생님한테 도움이 돼요. 시험 볼 때 막 옆에서 책을 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방해가 되고 실전 현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교수님 맨 처음에 주의사항을 진짜 많이 주세요. 막 책상에 짐 다 빼고 떨어져 앉고 조용히 하고 책 보지 말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에서 똑같이 모고 때처럼 편안하게 푸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시험 보실 때 실전처럼 하고 복습은 철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그리고 제가 한 공부 패턴은 제가 작년에는 시간을 쟀어요. 정말 시간을 초시계로 재서 뭐 교육학은 2시간 반 했고 하면 그런 식으로 쟀는데 이게 시간에 제가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막 2시간 20분 했는데 30분으로 적자. 좀 그런 짓을 했는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만 제가 정했어요. 독서실에 8시까지 가자.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10시나 12시에 나오자. 정해놓고 이 사이를 제가 4부분으로 나눴어요. 4부분이나 5부분.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교육학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전은 그냥 교육학을 했어요. 교육학을 아침에 하고 밥을 먹고 졸리잖아요. 그러면 사전이랑 교육과정 암기를 한두 시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막 자고 있고 잠이 덜 깨는데 이때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부터 이제 모고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단어장에 옮기거나 아니면 백지 쓰기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만 그 주차 걸 하고 나머지 수목금은 이전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교수님께서 나가시는 진도 영역이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돌릴 영역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루를 정해놓고 했어요.
캘린더도 그냥 한 달짜리로 해서 그냥 오늘 할 거 뭐뭐뭐 적어놓고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보다는 오늘 할 내용이나 분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루에 4시간을 하든 14시간을 하든 오늘 할 거는 아침에 정해놓고 밤에 다 하고 자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진짜 많이 부작용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초수 때는 실패한 경험이 없으니까 막 했는데 재수 때는 계속 실패한 경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실수한 거, 모르는데 못 쓴 거, 뭐 시간 부족했던 거가 공부하는 내내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만 잘 보내자. 왜냐면 지금부터 시험까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막막하고 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것은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원인이랑 결과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잘 보내면 그게 쌓여서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시험 결과까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제가 올해 정말 그 한마음 카페에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기상 스터디로 처음엔 잠을 깼죠. 교육학을 7시부터 7시 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몇 개월을 했는데 또 사람이 또 이게 익숙해지면 또 그러니까 이게 자더라고요, 다시. 7시 반부터 다시 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독서실에 가서 8시부터 하는 교육학 스터디를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스터디를 하다가 시험이 임박해지니까 눈이 막 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고 푸는 스터디. 그래서 하루에 모고 한 장 교육학, 모고 하나씩 풀어서 카톡에다가 올리는 거를 했는데 이때는 다른 선생님 답안도 보고 다른 강사 문제도 보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귀찮아서 문제만 보고 키워드만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저도 초반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상대방한테 자극도 받고 그래서 이제 모고를 하루에 하나씩 푸는 연습 이런 거를 이제 스터디를 활용해서 했고 전공은 이제 토요일 하루에 와서 하는 걸로만 했어요. 왜냐면 전공 스터디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공 스터디는 하나만 했지만 1대1로 했는데 이때 교육과정이랑 사전, 그 다음에 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영역 이걸 다 외우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만나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하고 끝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지 쓰기, 사전은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서 키워드 보충해주고 모고도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쓰는 게 꽤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영역도 다 이거 쓰고 이거 빼고 다 말하고 대답하기로 서로 키워드를 보충해주는 시간을 아침에 여기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면 좀 영역도 편식하게 되고 제가 모르는 건 또 안 하게 되고 하는 것만 또 하게 되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작년에는 조금 다르게 스터디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스터디만의 진도나 그다음에 개별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상담해 주시고 발문도 느슨해지지 않게 정말 툭툭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대답하는 맛이 있잖아요. 또 성취감이 또 못해도 또 기죽으면 안 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터디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4-5명 엮어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봄이랑 여름에 되게 느슨해지고 날씨도 좋고 이럴 때 교수님이 딱 하루 나오게 해서 잡아주시고 하니까 또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주변에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스터디나 같이 공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육학도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시켰어요. 이게 2권이 있는데 뭐 행정, 철학, 교육과정,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도 똑같이 키워드랑 관점 중심으로 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다 잘 하실 텐데 저는 전태련 선생님을 기반으로 정리를 초반에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전태련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부분이 나와서 선생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만 전태련 선생님 걸로 이미 공부에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현 선생님이 범위를 넓게 다뤄주신다고 하셔서 그걸로 채워나가면서 제가 빠지는 영역 없이 소홀히 하는 영역 없이 정리를 두 권으로 단권화를 시켜서 시험 끝까지 암기를 하게 했어요. 이것도 교수님께서 초반에 모든 강사를 기본서를 다 요약을 해서 단권화를 시켜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핵심 쪽통만 보고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쓴 게 암기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철학의 뭐 개념이나 원리, 뭐 한계, 장점, 그런 식으로 얘도 똑같아요. 전공이랑 관점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중심으로 모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유파잖아요. 그래서 뭐 배경, 생산 방식, 특징, 의를 그냥 저는 단어로 끊어서 적어놨어요. 그냥 이게 다 키워드잖아요. 그런 것들. 얘도 이런 거 딱 키워드만 제가 알 수 조사나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키워드 채점 될 만한 용어들만 써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서 인출될 때 어떤 서랍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목화를 시켜야 나중에 인출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저드를 제가 하나만 썼어요. 기억이 진짜 안 났는데 아까 문건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 거는 안 나오겠지 하고 무조건 제끼고 그 전 것만 했는데 정말 뒤통수 교육과정 표현이 중학교 표현이 2년 연속으로 나오고 표현만 안 해왔는데 그래서 그거 못 쓰고 저도 하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올해 나오신 거 저는 아예 출력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출력해서 그것도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글씨가 좀 여기 보면 지장보살도면 배경.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게 배경이 곧 의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목화가 이건 되고 이건 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이 특징이 될 수 있고 특징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막 교수님께 주로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들이 이거는 목적이에요? 한계예요? 뭐 배경이에요? 물어보면 교수님이 그게 그거야 똑같아 아니면 이건 이거야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도 돼 라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구조화 시킬 때 다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주제가 곧 특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화풍도 북송 거비적 화풍일 수도 있고 이게 곧 구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관대수식 거비적 산수 구도 면서 화풍 이런 식으로 좀 유목화를 유두리 있게 하시면 더 공부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주제, 구도, 배경, 고도의, 바탕재, 채색재, 재료죠 이건. 그리고 묘법, 대상, 뭘 그렸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 줄글로 나타내시기보다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얘도 처음에는 이게 네덜란드 바로크 앞장이에요. 단어장에. 그러면 네덜란드 바로크 하면 바니타스잖아요. 그러면 바니타스를 가져와요. 거기 기본서나 사전에서. 그러면 바니타스랑 비슷한 사전 용어를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는 연결되는 거야 하면 위아래다가 적는 거예요. 프롱크 회화나 아니면 눈속임 기법 같은 것들을 전 단어장에 비슷한 내용들은 다 엮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교수님께서 내주신 모고 문제, 상징들, 대표 작품,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 파생시켰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사전 용어나 기본서 용어나 반대되는 의미 같은 것들을 얘도 똑같아요. 사전이잖아요. 신표현주의에서 시기, 배경, 작가, 주요 작가 이거는 뭐고 때. 그리고 이것도 뭐고
아무튼 이렇게 유목화 시켜서 정리하시면 나중에 모고 푸실 때 이걸로 물어보니까 훨씬 공부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뭐 글라시인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뜻,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방법, 그다음에 작가, 목적 이런 것들을 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나눠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전 자료를 이렇게 영역 나눠가지고 읽었어요. 끝인가? 네. 그래서 사전도 제 흉중성죽도 사전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의제필선밖에. 그러다가 다음 문제를 풀다가 흉중 뭔가 생각이 나 해서 봤더니 사전에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재작년 미디어 파사드도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 그냥 말로 하신 설명이시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는 실연이랑 나눔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매주 한 번씩 봐주셨기 때문에 무리 없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리고 직접 시범 보여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몰래 녹음도 하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시나리오도 따로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애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쇼해야 되잖아요. 연극처럼.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교수님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원들 하신 거 보고 많이 벤치마킹해서 따라 한 것 같아요. 따로 제가 뭐 잘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시책이랑 교육과정을 녹여서 요즘 트렌드 되고 있는 것들 뭐 플립드 러닝이나 그런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량들을 수업 나눔에 말하니까 점수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막판에 강론의 역량을 꼭 말해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나온 거예요. 필요한 역량이 뭔지 해서 뭐 미적 감수성, 뭐 창의 그거랑 자기주조절 그걸 얘기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틀려도 틀린 것 같지 않게, 그리고 상호작용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면접이랑 토의는 윤승현이랑 수상한 교육학을 봤는데 수상한은 복사만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고, 스터디를 활용해서 계속 자기를 점검받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런 버릇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뭐 발을 떤다거나 뭐 손을 너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말에서 너무 어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접관 입장에서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1차 끝나면 교육과정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인 역량이나 뭐 성취 기준은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실연이나 면접 때 말씀하시면, 이번에 보니까 키워드 특점을 하더라고요.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OMR 카드 같은 거에다가 칸을 나눠서 보고 말하면 딱 체크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면접 집단 토의도 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건 스터디를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실기는 4과목이었는데 실기 정말 힘들었어요. 4과목은 진짜 이게 조건이 진짜 희한하게 나오거든요. 수채화는 싱싱한 과일이랑 꽃을 갖다 놓고 시간이 변한 걸 표현하시고, 디자인은 학교 내에 유휴 공간을 할 건데 러프 스케치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혀 안 해본 스타일이었고, 한국화도 그 단구체 있잖아요. 거울처럼 자기가 비치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미술식 풍경을 그리시오. 그다음 뭐 조소는 공중회전하고 있는 스키 선수를 아래에서 보고 웃고 있고 그런 걸 그리래. 만들래요, 부조로. 그러니까 막 되게 이런 식으로 매년 예상하지도 못하고 안 해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실기학원 한두 달은 한 과목 아니면 2과목 정도 본인이 더 필요하다고 싶으신 과목은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못 모르고 공부만 하고 실기학원 갔는데 한 달 동안 배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똑같아져요. 다 열심히 2타임씩 하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고, 네. 2차는 교수님께서 나중에 2차 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점수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1차 시험 보고 망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작년 문제도 나와서 못 푸는 것도 많고 아는 문제도 많은데 모르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좀 당황했는데 피고라 셀펜티나 그런 걸 아예 못 썼고, 그런데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한 게 교수님이랑 계속 2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셨던 그냥 설명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게 다 수업 내용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답 맞춰보면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야. 작년에 미디어 파사드도 말씀해 주셨던 거고 올해도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수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 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분이 더 와서 저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고 합격한 초수 합격생인데 와서 이제 그분 얘기하기 전에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출제를 하게 되면 문제를 만들 때 문제만 만들지 않고 정답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이 정답을 만들 때 이 정답에 해당하는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그 문장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써요. 그 답지 칸 안에 똑같이 쓰는데 그 똑같이 써야 되는 그 안에 그 단어랑 문장은 자기 생각이 물론 바탕이 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객관화된 책에서 발췌해서 쓰거든요. 요거를 자기가 출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합의를 보면 각각의 출제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후보가 된 문제들을 모아서 난이도 점검하고 또 한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을까 뭐 정답률이 있을까 본인들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점수 배점이 어떤가 의논해서 어떤 문제 없애고 어떤 문제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키워드로 정답을 만들어요. 정답을. 그러니까 채점도 역시 키워드로 채점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제가 강사 시작한 게 2008 뭐 이렇게 이제 요때가 2009학년도니까 이게 이제 선택형으로 넘어가는 요 시절이에요. 요 시절에. 자, 우선 요 얘기부터 합시다. 이렇게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있겠죠. 이 구성원들은 서로 성향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뭉쳐놓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성향이 평준화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게. 요 시절에 제가 이 선택형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필독서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어요. 노량진계에서. 그래서 이제 필독서라는 말, 뭐 참고도서라는 말, 요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꺼냈는데 거기까지만 했죠. 근데 요 시절의 학생들은 알아서 필독서를 이렇게 한두 권씩 봤어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왔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고 오다가, 2012년, 14년, 요때쯤부터는 필독서 중에서 봐야 될 내용들을 내가 좀 뽑아줘야만 됐어. 그럼 그 뽑아준 것만 보더라고, 또. 그리고 이제 사전도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뽑아준 것만 봐요. 지금 이제 2017년, 18년 요때쯤 되니까 뽑아준 것도 안 봐. 그냥 거기 안에 키워드만 그냥 입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안에는 분명히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이어져 흘러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직 안에는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 재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들은 원래 자기 성향대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일단 묻혀서 비슷해지는 거야. 요즘은 사전 잘 안 봐. 사전 보라고 그러면 위아래 뭐요? 뭐 이래. 귀찮은 거지. 싫은 걸 안 해요. 어려운 걸 안 해. 요즘 학생들이. 근데 그럼 요즘 학생들이 뭐 대단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같은 또래들이야. 근데 2년, 3년, 4년 요 차이가 공부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작년 올해하고 2년 전, 3년 전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방식과 태도가 정말 많이 차이 나. 정말. 많이 봤거든요. 사전도 정말 열심히 보고 2번, 3번 뛰고 막 사전 보면 거의 형광펜 칠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사전 안 봐. 보는 거 정말 싫어해, 막. 그런데 이 시험은 이걸로 채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해야 돼요. 그건 꼭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막 했잖아요. 지금 이 김 선생님이. 아마 그 조교 활동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막 다그친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올해는, 스터디 이 조장들이 이제 이렇게 매달 바뀌거나 2달 하면서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조교를 다그쳤던 그 비슷한 방식과 그러한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좀 계속 이렇게 좀 케어도 하고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 경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조금 더 효과가 학습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 일로 오셔요. 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수 합격인데 그 1차 합격 발표 나고서 2차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좀 수업 시간 봐줄 때 신기하게도 이렇게 쭈르륵 몇 명이 전부 다 초수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선생님 수업이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요. 키워드를 알려주니까. 그런 말들이 돌긴 하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면 초수 합격생도 많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은근 다행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초수 서울 합격한 신수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말을 해야지 선생님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수 때 초수의 입장에서 제가 힘들었고 궁금했던 점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랑 교수님 강의 중에 전 1월부터 2차까지 뭐 특강이랑 그런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거, 그 추천해드린 것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서브노트에 대해서 조금 만드냐 안 만드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고 난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만드신다면은 손으로 치는 것보다는 워드로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제일 절약되고 그리고 검색하면서 바로 구글링 하면서 이미지도 끼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서브노트는 사실 자기가 안 가지고 오면 그날 끝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워드로 칠 경우 바로 핸드폰에 넣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어플 중에 워드 읽어주기 기능도 되게 많으니까 그거 항상 들으면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잘 때 계속 들으면은 그게 머리에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서브노트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만드실 분들은 저는 처음에는 서브노트에 좀 많이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아예 기본서 자체를 그냥 서브노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한 기본서 1회독, 2회독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참고도서 논문을 꼭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를 포스트잇이든 그걸 계속 붙여서 아예
기본서를 서브노트화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두께가 요만했는데 나중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고 그래서 아예 그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인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몇 시간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방식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는 2월은 처음에 12시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부 습관이 안 들여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내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조건. 그냥 이악 물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12시간 끝나야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3월부터는 제가 아직 대학교 4학년이라 학교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끝나고 잠을 좀 줄여서 12시간 계속 했고, 4월에는 교생 실습이 나가야 해서 평일에는 5시간, 주말에는 14시간 정도 했고, 그리고 5월부터는 이 빠진 거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6시간으로 계속 쭉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에는 18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막판 한 일주일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고 계속 돌렸어요. 계속 돌리고,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초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했고, 그리고 교생 실습 때문에 거의 한 달을 날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좀 되게 무식해가지고 좀 전략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무식하게 암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근데 최소 12시간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5가지인데, 세 번째는 참고도당 논문을 꼭 읽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저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기본서, 심화서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힘든데, 이게 한 3회독 정도 하고 나면은 이게 눈에도 들어오고, 더 새로울 게 없으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그때부터는 옆에 참고서, 논문 그런 거 다 찾아서 놓고, 이렇게 더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계속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읽는 건 아니고, 목차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 읽고, 그러면은 많이 저도 저희 학교 도서실에서 저는 항상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참고도서가 다 있어서, 그냥 부분 한 30-40권 정도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 9-10월 모의고사 때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 중에서 그와 관련된 참고도서 다 읽고 정리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 때문에 마지막 달에 한 10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항상 난 너무 쓰레기야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좌절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교수님 믿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학인데 저는 이번에 교육학이 19점 나왔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6월까지는 그냥 독학을 하고 7월부터 인강으로 들으면서 현강은 절대 안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현강 나가면은 일주일치를 쭉 몰아서 하니까 머리에도 안 남고 시간만 날린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교육학은 그냥 하루에 한 강씩 바로바로 듣고 바로 정리해서 바로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비율은 한 1-2월은 1:1로 했고 점점 줄여서 막판에는 한 8:1, 9:1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실기인데 실기는 사실 저는 좀 예고 출신이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계속 해와서 솔직히 실기는 좀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려보니까 또 제가 또 쓰레기인 거예요, 그림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때 좀 저는 남들 2타임 할 때 3타임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4과목 생각하시는
쌤들은 한 과목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기 방법인데요. 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처음 시작하는 암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단어 자체도 다 처음 보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무슨 단어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자기가 의지가 없으면 안 꺼내보잖아요. 적어만 놓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큰 단어만 쭉 써가지고 제 고시원에서 했었는데 그 벽을 다 도배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어도 이쪽으로 돌려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험 때 쓰고 있고 그걸.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던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 강의를 추천해드리면은 저는 일단 교과서 분석은 초보분들 꼭 들으시라고 전 추천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혼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초보분들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교과서 분석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꼭 들으시고, 저는 여기서 10점 넘게 올랐으니까 모의고사 꼭 들으시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짧게 했는데, 저는 좀 초수라 굉장히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혹시 제가 연락처 같은 거 드리면은 공부하시다가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바로는 못 드려도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분들께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할 때 사람인 줄 알고 소개했는데 설명 듣고 났더니 사람이 아니네. 12시간 어떻게 네, 농담이고 그 연락처를 준다는 말은 고맙긴 한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 합격한 사람들 한 명이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연락해 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정말 해결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생각난 대로 푹 연락해 버리고 그러면 연락처 준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뭔 말인지 아시죠? 매너 있게 서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설명 감사드리고 이제 그 자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오랫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시 반인데 수업은 12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곳에 화장실 갔다 오고 자료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자료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책상을 이렇게 좀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펼쳐놓으면 보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듬정상 아무 분이나 가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는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바꿔주십시오. 네, 가서 좀 보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